네, 변함없이 찾아오는 오후 1시 2분에 뉴스 배달꾼, 뉴스 뱃사공, 시사 뱃사공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네, 변함없이 오는 것들은 이런 뉴스 전달이면 좋을 텐데 자꾸 변함없이 요즘 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네. 미사일 소식입니다. 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6시 1분부터 6시 23분까지 북한 평양 삼석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2발을 포착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북한은 평양에서 미사일을 쏠 경우에 주로 순환 비행장을 이용을 했는데 삼석 일대라는 지명이 미사일 발사 장소로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어제 저희가 옥경이 토론 시간에도 이 미사일 발사에 메시지가 있다. 미국, 일본, 한국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각각 있다라고 했는데 도무지 어떤 메시지인지 아직은 분석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레이건호 지금 미 항모가 한반도 수역에 왔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네, 북한 외무성은 오늘 새벽 공보문을 통해서 미국이 한반도 수역의 항공모함 타격 집단을 다시 끌어들여서 조선반도, 한반도죠.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정세 안정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는 데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이 레이건호가 한미 연합훈련을 마치고 동해를 떠났는데 이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다시 동해 공해상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한미 연합훈련에 참여할 예정이고요. 또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한국 시간으로 북한 이제 이날 새벽에 북한의 이제 발사를 논의하기 위해서 공개 브리핑을 개최한 점도 역시나 반발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본 열도를 통과해 발사된 중거리 탄도 미사일 IRBM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가 좀 주목하고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 쏜 것 같아요. 네, 앞서서 북한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지난달 25일, 그리고 28일, 29일, 그리고 지난 1일에 각각 동해상으로 발사를 했는데요. 또 4일에 있었던 중거리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8개월 만에 발사를 했고요. 일본 열도를 넘어가서 태평양 상공에 떨어졌습니다. 자, 안보 문제 우리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서 관련 내용 언급했나요? 네,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지금 경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만 안보 상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국민들께서 걱정되겠지만 정부가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 빈틈없이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이 오후에 전화통화가 예정되어 있네요. 네, 일본 정부 부대변인인 기하라 관방부 장관은 오늘 두 정상이 전화회담을 갖는 것으로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일 협력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고요. 두 정상이 미사일 문제 외에 어떤 문제를 논의할지는 아직 답변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양국 간 과거사 문제는 아직 논의될지 확실하지 않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앞서 저희가 국감 의원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렸습니다만 또다시 문자가 정치권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 감사원 실세로 알려진 유병호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어제 오전 8시 30분에 시작된 국무회의에 앞서서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이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요. 네. 이것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예. 아무래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사 대상으로 오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감사원 감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 자료를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도 출연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감사위원회가 있고 이 의결을 통해서 감사 대상을 정하는데 아마 이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라는 취지의 유병호 사무총장의 말은 긴급한 사항은 그냥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긴급성은 또 누가 판단할지에 대한 여지도 남아 있고요. 참 뜨겁습니다.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의결 거치지 않았는데 이게 좀 더 심하게 보면 직권남용으로도 볼 수 있다고요? 네,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 메시지가 조금 전에 제가 8시 30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후 감사원이 오전 11시 25분쯤에 출입기자단에 해명 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상시 공직 감찰은 올해 초 의결된 2022년 연간 감사 계획에 포함돼 있고 네. 이 서해 피격 사건이 상시 감찰 사안으로 분류됐다면서 감사위원회 별도 의결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설명이고요.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등의 보도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니 향후 보도에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상시 공직 감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연결되는 부분인가요? 이 부분도 좀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뭐 출근길에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뭐 대통령이 언급할 사항 아니다. 뭐 오늘도 자세히는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라고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정치적으로는 뭐 해석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가 보네요.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감사원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기사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안다. 단순 문의에 대한 문자 내용을 보면 정치적으로 해석할 만한 어떤 대목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주당 반응만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민주당은 정치 보복을 위한 야합 감사가 드러났다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꼬리가 밟혔다. 윤 대통령이 직접 답하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 정치적으로 좀 논란이 더 뜨거워질까 걱정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역시 감사원의 감찰이 계속 연장되면서 좀 의도된 감찰이다. 뭐 물러나라는 뜻이냐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랑도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정치 공작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전 위원장이 어제 국민의힘, 검찰,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사퇴 압박을 시작했다면서 정치 공작 시도를 중단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말에 권익위에 느닷없이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권익위 입장을 묻는다면서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라고 했고요. 네. 이후 이제 돌연 사퇴 압박이 시작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서해 피격 공무원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SI 이 특별 취급 정보가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 당시 어떤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좀 공개해서 논란이 잦아들면 좋겠는데 유족들은 계속 또 고발을 이어갔네요. 네, 전 위원장을 직권남용죄, 공용서류 무효죄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이에 동원된 감사원, 검찰은 삼각공조한 사퇴 압박 정치 공작을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촉구했고요. 조금 네. 전에 제가 고발할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고발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감사원에서도 이 관련된 경위들 직접 살펴보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건설 건축 관련해서 뉴스가 있는데 김건희 여사의 전시회를 후원했던 업체 대통령실 청사 공사를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 증축공사 설계도 이 업체가 따냈다고요. 네, 바로 히림 종합건축사무소인데요. 법무부는 이번 이 설계안에 최종 선정으로 히림 종합건축사무소를 선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청사 공사를 했던 업체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비를 35억 원 받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번에 또 검찰청사 공사도 맡으면서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겁니다. 예, 이 업체가 코바나 컨텐츠 김건희 여사가 대표였던 시절 2015년부터 18년까지 세 번이나 이제 전시회를 후원했다 이래서 의혹이 자꾸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법무부는 이 히림 건축은 과거에도 주요 기관 공사를 맡았다라면서 이제 설계한 비용 등을 따져서 업체를 선정했다고 했고요. 네. 히림 건축 측은 코바나 컨텐츠 후원을 주도했던 임원은 지금 회사에서 일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우리는 원래 실력으로 업체 그 공사를 따냈고 후원했던 사람은 지금 없다 이런 해명이네요. 네. 그런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좀 의구점들이 계속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이 마지막으로는 건축 관련 세 가지 뉴스를 네네네. 살펴보고 있는데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청사에 또 새 체력 단련실을 설치해서 이게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의구심이 또 제기되고 있군요.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준회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2020년 11월에 새 체력 단련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당시에 이제 이용 대상으로 여직원이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네. 법무부에 따르면 체력 단련실 설치 당시 전 직원에게 설치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 이게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서 지금은 직원 휴게실로 변경됐나요? 네, 맞습니다. 현재 법무부 청산에 체력 단련실은 없다라고 하고요. 전 의원은 조직의 특권 의식을 배제한다는 것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사였는데 이 말과 달리 특정인을 위한 헬스장을 재임 기간 꾸민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여직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거는 뭐 특정 세력, 특정 계층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나 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